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등롱 아래 서리는 바늘 끝으로 은실을 당긴다. 흩어진 점들이 이어지며 도시의 비밀길이 드러난다. 해가 서쪽 처마 끝에서 한 칸 더 기울었다. 서리는 문을 닫고 빗장을 고정한 뒤 등롱의 심지를 한마디 낮췄다. 억새향이 둥근 원을 그리며 등잔기름의 막 위로 눕고 그 아래에서 전날의 차향이 가는 선으로 되살아났다. 소리의 굴곡이 사라지고 그림자들의 모서리가 제자리를 찾자 탁자 위 지도의 윤곽이 안정되었다. 오늘 이 방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손끝과 호흡뿐이었다. 그리고 한 줄의 이름이 그 모든 움직임을 묶을 것이다. 작전명 매드. 지도는 네 곳에서 빛을 받았다. 북경의 암영루는 황실 창고로 이어지는 지하 수로의 모퉁이. 낙양의 파문국은 유수객잔 뒷마당, 우물가의 낮은 계단. 안희의 파문국은 금화상회의 비단 창고 뒤편, 벽장. 감숙의 파문국은 황사주루의 가장 안쪽 기둥 근처. 네 점은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고의로 삐뚤게 배치되어 있었다. 삐뚤어진 선 위에서만 소문과 돈과 발자국이 서로를 모른 척하며 교차할 수 있다. 서리는 지도의 비늘 같은 반짝임을 손끝으로 지우듯 눌러 네 점의 간격을 길이로 환산했다. 그 길이를 장부의 여백의 점으로 옮겼다. 문장은 쓰지 않았다. 매듭은 길이와 시간으로만 만들어진다. 첫 줄은 소문이었다. 청문이 풀어야 할 줄. 소문은 깊지 않고 넓어야 하며 넓으면서도 어디에서도 중심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서리는 낙양의 유수객잔에서 시작되는 밤 장사 소문과 안위, 금화상회에 잠긴 창고 소문을 서로의 등 뒤에서 밀치게 만들 생각이었다. 유수객잔의 주모 안화령이 들어 올릴 술판의 무게와 금화상회의 뒷문, 빗장의 마찰음은 같은 시간에 다른 방향으로 울리게 될 것이다. 시간은 같은데 길이가 다르면 듣는 자는 방향을 잃는다. 방향을 잃은 귀에는 허리를 굽힌 정보가 더 쉽게 들어간다. 서리는 그 시간을 장부의 여백 오른쪽 아래의 작은 점 둘로 표시했다. 점과 점 사이의 길이가 그날 밤 청문이 움직일 반경이었다. 둘째 줄은 돈이었다. 오랑문이 줄줄. 돈은 깊고 단단해야 하며 단단하지만 흔들릴 때에는 가장 늦게 흔들려야 한다. 하오문의 운패는 추적되지 않는다는 전제가 곧 칼날이기도 했다. 추적되지 않는 것을 추적하려는 자는 먼저 길을 만든다. 길을 만들려는 손을 불러내기 위해 서리는 운패 5을 서로 다른 도시에서 동시에 흘릴 계획을 세웠다. 북경에서는 창고지기 복야춘의 빗장부에, 낙양에서는 유수객잔의 술판 및 받침에, 안희에서는 금화상회의 비단 묶음, 끈 속에, 감숙에서는 황사주루의 주머니, 도박판 구슬 23개 중 하나에 5 운패에 지나간 자리는 곧 5개의 얇은 침자국이 된다. 누군가가 그 침자국을 찾아 손가락을 들이미는 순간 그의 채취와 습관과 속도가 장부의 여백에 옮겨질 것이다. 속도는 가장 쉬운 거짓말이다. 거짓말의 속도는 늘 앞서 달린다. 서리는 내 도시의 시계바늘을 길이로 통일하기 위해 극롱불심의 높이를 한치 낮추었다. 셋째 줄은 발자국이었다.
잠행문과 정보문이 동시에 걸어야 하는 줄. 걸어서 남기는 흔적과 걸어서 지우는 흔적은 종종 같은 모양을 가지지만 냄새는 다르다. 감숙 황사주로의 마루 아래 빈 공간과 낙양 유수객잔 뒷마당, 우물가에 아래 칸에는 얇은 진흙판이 깔릴 것이다. 진흙은 물의 향을 오래 붙잡고 붙잡은 향은 채광이 바뀔 때만 형태를 드러낸다. 북경 수로의 모퉁이에는 그늘의 각도를 바꾸는 유리판 하나가 설치될 것이다. 유리는 소리를 내지 않고 길이를 바꾼다. 길이가 바뀔 때 사람의 걸음은 잠깐 멈춘다. 멈춘 자리에서만 냄새가 대화한다. 그 대화를 받아 적는 것이 정보문의 일이다. 정보문 각주 진묵에게 갈 문장은 여전히 없다. 그에게 갈 것은 좌표와 길이뿐이다. 좌표는 서연의 손에서 봉함이 되고 길이는 서연의 걸음에서 무게가 된다. 매듭은 세 줄로만 묶이지 않는다. 네 번째 줄이 필요하다. 네 번째 줄은 침묵이었다. 아명루가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의 길이를 조절하는 줄. 윤서가 총괄할 그 줄에는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는 줄은 오직 습도와 냄새와 시간으로만 움직인다. 북경의 수로는 새벽녘에 냄새가 가장 낮아지고 안희의 비단 창고는 정오의 냄새가 가장 얕아진다. 낙양의 우물은 밤 11시에 물결의 호흡이 가장 고르게 이어지고 감숙의 술집은 오후 해가 기둥에 닿을 때 가장 조용하다. 터리는 그 시간들을 장부의 여백 왼쪽 아래의 짧은 점 4개로 박았다. 점은 서로를 보지 못한 채 같은 박자를 가질 것이다. 같은 박자만 맞으면 이름은 없어도 된다. 지시는 모듈로 내려가야 한다. 모듈은 이유와 목적을 갖지 않는다. 그저 길이와 좌표와 물건의 무게만 가진다. 첫 봉함에는 이렇게 적혔다. 아니 금화상회 뒷벽장 아래 두 번째 마루장 우측 끝을 한치 들어 올리고 그 틈새에 종이 한 장을 눕힐 것. 종이의 겉면은 바깥으로 향하게 하고 중심축의 각도를 남동쪽으로 반치만큼 틀 것. 봉함에는 비단 조각 하나가 동봉되었다. 비단의 올은 곧고 촘촘했으며 모서리 한 귀퉁이에 냄새 자물쇠의 향이 담겼다. 둘째 봉함은 낙양 유수객잔으로 간다. 우물가 계단 아래 칸의 진을 위에 인주태 한 방울을 떨어뜨릴 것. 떨어뜨린 뒤에는 빛을 주지 말고 밤이 지나도록 닫아둘 것. 셋째 봉함은 감숙 황사주류로 간다. 주머니 도박판 구슬 23개 중 하나를 빈 구멍으로 바꾸고 그 안에 운패를 눕힐 것. 넷째 봉함은 북경 암영루로 간다. 수로 모퉁이에 유리를 세우고 세운 유리의 각을 시간마다 한 치씩 낮출 것. 서리는 봉함 4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북에서 남으로, 가까운 순서에서 먼 순서로 정렬했다. 정렬은 이동의 순서가 아니라 회귀의 순서였다. 돌아오는 길을 먼저 정해 놓아야 소문과 돈과 발자국이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이 없을수록 추적은 더디고 더딘 추적은 기록을 오래 살린다. 그녀는 봉함의 입을 손톱으로 한번 눌러 닫았다. 봉함에는 아무 표식을 달지 않았다. 표식이 없는 것이 오늘의 표식이었다. 다음은 유령 장부였다. 장부는 실제하고 동시에 실제하지 않아야 한다. 실제하는 장부는 손에 잡히되
장부의 존재를 입증하는 글자는 공기 속으로 녹아야 한다. 실제하지 않는 장부는 냄새로만 존재한다. 서리는 빈 장부의 표지를 떼고 그 자리에 얇은 비단을 붙였다. 비단은 잉크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냄새를 오래 붙잡는다. 장부의 첫 장에는 아무 글자도 쓰지 않고 모서리 네 군데 흑연점만 찍었다. 점과 점 사이의 길이는 북경의 유리, 낙양의 우물, 안희의 벽장, 감숙의 기둥과 같은 간격이었다. 장부를 말았다가 풀면 점들이 약간씩 이동한다. 이동한 점을 다시 잇는 순간 새로운 좌표가 태어난다. 그 좌표는 글자가 아니므로 훔쳐도 읽을 수 없다. 읽을 수 없는 것을 훔치는 자는 반드시 소문을 낸다. 소문이 나면 여백은 넓어진다. 넓어진 여백 안에서 바늘은 더 멀리 갈 수 있다. 작전의 이름이 장부의 속장에 적혔다. 매듭. 글자는 작고 얇았다. 얇은 글자는 냄새보다 먼저 지워진다. 이름이 먼저 지워질수록 작전은 오래 남는다. 이름은 장치의 밖에서만 필요할 뿐이다. 장치 안에서는 길이만 움직인다. 길이는 사라졌다가도 빛을 만나면 다시 떠오른다. 떠오를 때마다 사람은 멈춘다. 멈춘 사람은 자신이 멈춘 이유를 모른다. 모르는 사이에 기록은 한 칸 더 깊어진다. 서리는 오문 각주들에게 흘러들 안목의 배치를 점검했다. 정보문의 진묵에게는 북경 수로 모퉁이의 유리를 건드리지 말라는 금지와 유리 앞, 물결의 호흡만 세라는 지시가 내려갈 것이다. 동문의 약홍에게는 안위 벽장 틈새에 냄새를 덮는 약을 쓰지 말라는 금지와 대신 냄새가 오래 머물도록 습도를 올리라는 지시가 내려갈 것이다. 자맹문의 무영에게는 감숙 술집의 기둥을 타고 드나드는 사람의 발을 세라는 지시가, 청문의 위원에게는 낙양 유수객잔에서 상부상조라는 네 글자만 흘리라는 지시가, 오랑문의 전도에게는 운패를 잃어버린 듯 보이게 하되 결코 잃지 말라는 지시가 전달될 것이다. 모든 지시는 이유와 목적을 갖지 않는다. 누가 왜 무엇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다. 나머지는 각자의 길이를 세고 각자의 좌표를 찍을 뿐이다. 장부의 여백에서 흑연점 하나를 엄지로 문질러 흐리게 만들었다. 흐림은 움직임을 숨긴다. 너무 선명한 좌표는 적의 속도를 부른다. 속도가 빠른 적은 언제나 스스로 넘어지기 쉽다. 스스로 넘어진 적은 오래 기억에 남지 않는다. 오래 남지 않는 것은 다시 사용하기 어렵다. 하오문이 원하는 것은 오래 남는 적이다. 오래 남는 적은 오래 거짓말을 하고 오래 거짓말을 하는 입은 길이가 일정하다. 일정한 길이의 거짓말은 예측된다. 예측되는 것은 기록된다. 기록되는 것은 결국 팔린다. 등롱 곁에서 작은 유리병 5을 꺼냈다. 병마다 서로 다른 향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유곽 장부의 코팅 냄새, 하나는 우물물에 묻은 석회, 하나는 비단이 오래 머금은 정오의 햇살, 하나는 황사의 모래가 남긴 건조, 마지막 하나는 잉크에 젖은 숨. 5 냄새가 같은 방에 머물면 서로를 덮지만 다른 방에서 같은 시각에 놓이면 서로를 불러낸다. 불러내는 냄새가 길을 만든다. 길 위에 바늘이 선다.
바늘이 선 자리에만 매듭이 만들어진다. 서리는 5병의 마개를 차례로 열었다 닫았다. 열고 닫는 시간의 길이를 장부 여백의 점으로 옮겼다.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은 네일의 박자였다. 마지막으로 운패 5을 꺼냈다. 운패는 금속의 차가운 숨을 가지고 있었고 숨은 빠르게 달아나지 않았다. 서리는 각 운패의 모서리를 손끝으로 훑어 지문을 지웠다. 지문이 없는 표면은 더 많은 손을 부르지만 부르는 손마다 다른 속도를 남긴다. 속도는 냄새보다 먼저 잡히고 냄새는 속도보다 오래 남는다. 두 기록이 겹치는 순간에만 바늘을 넣을 수 있다. 그녀는 운패를 얇은 종이로 감싸 봉함의 사이사이에 눕혔다. 빗장 너머 복도의 박자는 변함이 없었다. 멀리서 잉크에 젖은 숨이 한 번 스치고 가까운 창호지에 그림자가 한 번 고개를 돌렸을 뿐이다. 방 안의 호흡은 등롱과 지도와 장부와 봉함이 만들었다. 서리는 냉소심결을 한 번 더 낮췄다. 감정은 뒤로 미루고 감각만 앞으로 당겼다. 손끝의 온도가 사라지자 유리병의 표면에서 아주 얕은 안개가 걷혔다. 안개가 걷히자 지도 위 내 점의 반짝임이 같은 호흡으로 이어졌다. 그 호흡에 맞춰 봉함 4개를 차례로 쌓았다. 작전명 매듭은 말로 선포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손끝이 길이와 좌표와 냄새를 같은 문장으로 묶는 순간 이미 시작된다. 서리는 봉함을 서랍 가장 안쪽 칸에 눕히고 극룡의 불심을 한 점 낮추었다. 방의 냄새가 제자리로 고정되었다. 서쪽 하늘이 한 톤 낮아지는 시각에 4곳의 공기가 같은 박자를 맞췄다. 북경 암영루의 지하수로 모퉁이에서 습도가 반치 내려갔고 낙양 유수객잔 뒷마당 우물가의 계단 아래에서는 인주태 한 방울이 진을 위에 눕는 속도가 어젯밤과 같았다. 아니 금화상회 비단 창고 뒤편 벽장 속에서 비단이 내는 건조한 숨은 정오 때보다 조금 더 얇았고 감숙 황사주로 기둥의 그늘은 모래바람이 지나간 뒤에야 제 길이를 되찾았다. 길이와 냄새와 빛의 높이가 맞는 순간에만 잠금은 열린다. 그 잠금은 자물쇠가 아니라 향으로 된 문장이었다. 북경에서 윤서는 수로의 돌벽에 새로 세운 유리의 각을 시간마다 한 치씩 낮추는 표를 차폐 뒤에서 손으로 더듬었다. 표에는 글자가 없었고 점과 선만 있었다. 유리는 소리를 내지 않았으나 물결의 호흡을 바꾸었다. 호흡이 변하면 사람의 발이 잠깐 멈춘다. 멈춘 자리 앞에서 냄새는 말을 시작한다. 수로 물이 돌벽을 두드리는 간격이 일정해지자 돌틈에서 젖은 냄새가 올라왔다. 냄새는 유곽 장부의 코팅에서만 나는 특유의 미세한 향과 아주 얕게 섞여 있었다. 섞임의 비율이 2번 반복되면 자리가 드러난다. 윤서는 차폐 밖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의 손은 유리 뒷면에 붙은 작은 점 4개의 간격만 재고 있었다. 점의 간격이 맞자 수로 벽의 얇은 판이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판의 뒤에는 눕혀둔 종이 한 장이 있었다. 겉면이 바깥으로 향했고 중심축은 남동으로 반치 틀어져 있었다. 종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냄새만 적혀 있었다. 그 종이는 유령 장부의 서문이었다. 글씨 없는 장부는
훔쳐도 읽을 수 없다. 읽을 수 없는 것을 훔치려는 자는 손을 2번 더 내민다. 손을 2번 더 내미는 동안 발자국의 길이는 늘고 늘어난 길이는 방향을 말해준다. 윤서는 종이를 건드리지 않았다. 수로의 바람이 한 번 지나가고 물결의 산색과 골 둘의 호흡이 다시 오자 유리의 각도를 본 자리로 올려놓았다. 길이가 원위치로 돌아오면 냄새는 잠들고 문장은 닫힌다. 닫힌 다음에도 냄새의 기억은 유리에 묻어 남는다. 그 기억을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불러낼 것이다. 낙양에서는 초연이 우물가 아래 칸에 깔아둔 진흙의 숨을 손등으로 익었다. 진흙은 낮에는 물의 냄새를 오래 붙잡고 밤에는 사람의 발을 더 천천히 받는다. 인주태 한 방울이 진을 위로 떨어지는 속도를 어젯밤과 같은 박자에 고정시키자. 계단 옆 나무 틀에서 아주 작고 메마른 향이 피어올랐다. 석회의 숨이었다. 석회 냄새는 늘 숫자 대신 길이로 말을 한다. 길이가 변하지 않는 동안에는 잠금이 열리지 않는다. 초연은 창호의 그늘을 우물벽에 조금 더 얹어 그림자의 높이를 낮췄다. 그림자의 높이가 낮아지자 석회숨이 진흙의 단내와 겹쳤고 겹친 자리에서 작은 떨림이 지나갔다. 떨림은 금속의 소리가 아니었다. 향으로 잠긴 문이 안쪽으로 조용히 밀리는 때 나는 무향의 진동이었다. 나무틀 뒷칸의 가장 안쪽 모서리가 한치 움직이며 비워졌다. 그 빈 곳에 얇은 봉함이 들어갔다. 봉함의 겉면에는 아무 기호도 붙지 않았다. 표식이 없는 것이 오늘의 표식이었다. 봉함이 눕자 냄새는 다시 뒤로 물러났고 그림자는 제 높이를 회복했다. 안위의 금화상회에서는 동문의 약홍이 비단 창고 뒤편 벽장 속에서 냄새의 층을 조정하고 있었다. 비단은 향을 사랑한다. 향을 사랑하는 물건은 다른 냄새를 오래 품는다. 오래 품는 동안 냄새는 얇아지고 얇아진 냄새는 길이가 된다. 약홍은 끓음 직전에 물에 비단 오락이 몇 올을 담갔다가 꺼내 공기층 위에서 식혔다. 식는 동안 비단에서 솟는 얇은 김은 벽장 나무의 숨과 서서히 맞물렸다. 맞물림이 일정해지자 벽장 오른쪽 세로틀 아래에서 냄새 자물쇠의 촉이 아주 미세하게 반응했다. 촉은 힘이 아니라 향의 질서에 응답한다. 질서가 준비되면 문장은 조용히 열린다. 약홍은 손톱에 바른 약을 벽틀 모서리에 아주 얇게 그었다. 약은 냄새를 덮는 것이 아니라 남게 하는 것이었다. 남은 냄새는 뒤쫓는 이의 채취와 겹쳐 새로운 문장을 만든다. 벽틀의 숨이 한 번 더 길게 나오고 나서 내부의 얕은 판이 뒤로 미끄러졌다. 판 뒤의 틈에 얇은 종이가 이미 눕혀 있었고 중심축은 남동으로 반치 돌아가 있었다. 종이는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틈 안쪽 모서리에 향의 방향을 살짝 틀어주는 작은 점 하나를 찍었다. 점은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점만이 내일도 같은 말을 한다. 감숙의 황사주로에서는 자맹문의 무영과 오락문의 전도가 서로 얼굴을 보지 않은 채 다른 층에서 같은 시간을 맞추고 있었다. 전도는 기둥 옆 주머니 도박판에 구슬 스물세 개를 한 번 더 굴려보았다. 하나는 빈속을 가진 모조였고 그 안에
운패가 누워 있었다. 빈 속은 소리를 숨기지만 냄새는 숨기지 않는다. 전도는 술을 흘리지 않는 손놀림으로 구슬을 쥐었다 놓았다. 손의 열이 조금이라도 지나치면 모래가 달라붙고 모래가 달라붙으면 길이가 어긋난다. 길이가 어긋나면 향으로 여는 잠금은 입을 다문다. 무영은 기둥의 그늘을 따라 위아래로 천천히 미끄러졌다. 천장 석가래에서 떨어지는 먼지의 낙하, 속도와 바람이 문지방을 건너는 간격을 맞추어 한 번 더 숨을 낮췄다. 그늘이 기둥의 반을 덮는 순간 빈속 구슬의 표면에서 아주 짧은 향이 솟았다. 그 향은 유곽 장부의 코팅 냄새와 같지도 않았고 전날 술의 향과도 달랐다. 구슬의 내부에 발라둔 얇은 수지가 따뜻한 손을 타고 한 번만 반응하는 향이었다. 향이 피어오른 자리에서 도박판 위 작은 잠금이 풀렸고 구슬 하나가 옆 칸으로 굴러 들어가 멈추었다. 멈춘 칸의 바닥 아래 얇은 금속판이 종이처럼 뒤로 물러났다. 그 안쪽의 틈에는 손가락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가른 선이 하나 누워 있었다. 선의 끝에 작은 봉함이 매달려 있었다. 봉함은 당기지 않았다. 오늘은 열지 않는 날이었다. 열지 않는 날의 길이가 내일의 정확도를 만든다. 네 곳의 잠금이 같은 시간대 안에서 조용히 열리고 닫혔다. 열리고 닫히는 동작마다 냄새는 문장을 달리했고 문장이 달라질수록 발은 멈췄다. 멈춘 발 아래에서 길이는 늘어났다. 늘어난 길이는 장부의 여백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 여백은 글자가 아니라 점과 선으로만 채워진다. 점과 선은 바늘의 자리와 깊이를 말해준다. 바늘이 깊이 들어간 자리에서는 소문이 더디게 움직인다. 더디게 움직이는 소문은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소문은 값을 가진다. 청문은 이미 그 값을 계산하고 있었다. 낙양에서는 위연히 상부상조라는 글자 4개를 시장의 입에만 올려놓았다. 글자는 며칠이면 낡는다. 낡는 동안 사람들이 바꾸는 것은 억양뿐이다. 억양은 냄새처럼 지역마다 다르고 다르다는 사실이 곧 좌표가 된다. 좌표는 장부의 여백에서 길이로 환산된다. 길이로 환산된 억양은 다음 소문이 지나갈 골목을 선택한다. 선택된 골목으로만 오락문의 돈이 흘러간다. 돈은 좁은 길을 좋아한다. 좁은 길에서만 발자국의 깊이가 일정해진다. 정보문은 북경에서 수로 모퉁이를 건너는 발의 길이를 셌다. 진묵은 유리를 세운 쪽에 물결이 산 색과 골 둘의 호흡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사람의 걸음이 멈추는 지점에서 후각을 낮췄다. 낮춘 후각은 먼 냄새를 버리고 가까운 냄새만 남긴다. 가까운 냄새에는 사람의 습관이 묻는다. 습관은 숨을 속인다. 숨을 속이는 방식이 오래되면 길이가 일정해진다. 일정한 길이는 이름의 그림자다. 이름의 그림자만 잡아도 장부는 다음 장을 안다. 동무는 안위에서 향의 경계를 유지했다. 약홍은 벽장 틈의 냄새가 사람의 채취와 섞일 때 어떤 비율로 무게가 옮겨지는지 메모 대신 손가락의 간격으로 기록했다. 손가락의 간격은 글자보다 속이 깊다. 글자를 쓰면 길이가 줄어들고 길이가 줄어들면 냄새는 달아난다. 냄새가 달아나면 잠금은 닫힌다.
닫힌 잠금은 소리를 남긴다. 오늘 필요한 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잠행문은 감숙에서 그늘을 지켰다. 무영은 기둥과 천장의 경계에서 한 발을 뺀 채 숨을 고정했다. 가끔 식은 향이 바닥을 기어갔다. 향은 낮은 곳으로 먼저 간다. 낮은 곳에 머무는 동안 향은 얇아지고 얇아진 향은 길이가 된다. 길이가 되면 바늘에 각이 생긴다. 각이 정해지면 움직임은 줄어든다. 줄어든 움직임은 기록을 깊게 만든다. 오랑문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전도는 손님들의 웃음 속에서 구슬 하나를 더 굴리고 돈을 받는 속도를 반치 늦추었다. 늦춰진 속도는 사람들의 혀를 길게 만들었다. 혀가 길어지면 이름이 먼저 나온다. 이름은 언제나 너무 빨리 나온다. 너무 빨리 나온 이름은 장부에 적히지 않는다. 적히지 않은 이름은 내일도 다시 나온다. 다시 나오는 이름은 끝내 그 사람의 길이와 겹친다. 아명루는 네 곳의 호흡을 하나로 묶었다. 윤서는 차폐 밖에서 봉함의 무게를 손으로 재고 냄새에 남은 길이를 표의 여백에 옮겼다. 표는 여전히 점과 선뿐이었다. 점과 선이 질서를 잃지 않으면 장부는 오래 산다. 오래 사는 장부는 주인을 바꾸지 않는다. 주인을 바꾸지 않는 장부는 가격이 오른다. 가격이 오를수록 손은 늘어나고 손이 늘어날수록 발자국은 깊어진다. 깊어진 발자국은 낮은 곳에서 오래 남는다. 보고는 천기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서린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은 하나뿐이었다. 서연이었다. 다만 오늘은 서연의 걸음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보고가 가장 빨랐다. 각 장소에서 준비된 냄새의 문장들이 같은 박자로 열리고 닫힌 사실만이 상층의 여백으로 전달되었다. 여백은 단단했다. 단단한 여백은 칼을 끌지 않는다. 칼이 오지 않는 동안 정보는 자란다. 자란 정보는 스스로 무게를 갖는다. 무게를 가진 기록만이 매듭이 될 수 있다. 밤이 시작될 무렵 내 도시의 온도는 각자의 방식으로 내려갔다. 북경의 수로에서는 물결의 산색과 골둘이 한 번 더 호흡했고, 낙양의 우물가에서는 석회숨과 진흙의 단내가 서로를 모른 척 지나갔다. 안위의 벽장안 비단은 더 이상 김을 내지 않았고, 감숙의 도박판 위 구슬은 최초의 자리와 다른 곳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잠금은 모두 제 방식으로 닫혔다. 닫히는 순간의 냄새는 얇고 오래 남는다. 그 얇고 오래 남는 향이 내일의 길이를 만든다. 향은 제자리에 고정되었다. 서쪽 하늘의 빛이 한 톤 낮아지는 시간대에 내 도시의 온도와 습도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합을 맞추었다. 북경의 수로는 물결의 산색과 골둘이 규칙을 회복했고, 낙양의 우물가 아래 칸에서는 인주태 한 방울이 진을 위로 눕는 속도가 어젯밤과 같은 박자에 고정되었다. 안희의 비단 창고는 정오보다 더 얇은 건조를 토해냈고, 감숙의 술집 기둥은 모래바람이 지난 뒤에 그늘을 제 길이로 되찾았다. 길이와 냄새와 빛의 각이 같은 장단을 가지는 순간에만 장부의 교환은 흔적 없이 이루어진다. 오늘 밤의 교환은 글자가 없는 장부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글자를 모르는 자는 냄새를 읽지 못하고
냄새를 잃지 못하는 자는 길이에 발을 헛디딘다. 북경 지하 수로에서 윤서는 유리의 각도를 시간표대로 낮추고 올리는 일만을 반복했다. 유리는 소리 없이 물결의 호흡을 바꾸었다. 호흡이 바뀌면 발자국이 잠깐 멈추고 멈춘 자리에서만 냄새가 대화를 시작한다. 돌벽의 얕은 판이 한치 뒤로 물러나는 구간에서 젖은 돌의 숨 위로 얇은 코팅 향이 떠올랐다. 유곽 장부의 자물쇠 코팅에서만 맡을 수 있는 향이었다. 윤서는 판을 완전히 열지 않았다. 판을 연다는 것은 오고 가는 모든 촉을 깨우는 일이고, 깨달은 촉은 변화를 소문으로 되돌린다. 그는 판과 판 사이의 미세한 틈에 나편 유리 한 장을 세워 냄새의 흐름을 묶었다. 묶인 흐름 위로 종이 한 장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속면을 바깥으로 드러낸 빈 종이. 중심축은 남동으로 반치 틀어져 있었고, 모서리, 내 귀퉁이의 흑연점은 기하를 잃지 않았다. 이 종이가 오늘 밤 유령 장부의 북경본이 된다. 이미 준비된 다른 종이 한 장은 같은 각도로 숨을 죽인 채 반대편 틈으로 빠져나갔다. 두 종이는 위치를 바꾸었으되 글자를 얻지도 잃지도 않았다. 다만 냄새의 순서만 서로 뒤집혔다. 뒤집힌 순서를 읽을 수 있는 자는 극소수였다. 낙양에서는 초연이 우물가 아래 칸의 진흙을 손등으로 읽었다. 낮에 머금은 물 냄새가 아직 깊었고, 석회의 숨은 그림자의 높이에 따라 길이를 달리했다. 인주태가 점으로 앉는 순간 진을 표면의 얇은 막이 한 번만 울렸고, 울림의 반사 아래서 나무틀 속 작은 핀이 툭 하고 빠지는 미세한 감각이 손끝에 닿았다. 핀의 자리에서는 금속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 향으로 여는 잠금은 늘 무향의 떨림만 남긴다. 초연은 미리 접어둔 비단의 모서리를 틈에 얹어 잔향을 고정하고, 그 위로 장부의 표지만 떼어낸 얇은 비단 표지를 덮었다. 표지는 글자를 거부하고 냄새만 오래 붙잡는다. 비단 표지가 자리를 잡자 바닥 아래 얇은 서랍이 안쪽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고, 다른 서랍이 바깥으로 천천히 나왔다. 바깥으로 나온 서랍에는 같은 크기의 빈 장부가 하나 눕혀 있었다. 빠져나온 이 장부는 내일 밤 다른 우물의 그늘 아래서 새로운 냄새를 배울 것이다. 오늘 밤 그 자리를 대신 메운 장부는 지금 이 우물의 박자만을 기억한다. 기억의 바꾸기는 말없이 끝났다. 안희의 금화상회 뒤편 벽장에서는 약홍이 냄새의 층을 낮추고 높이는 일을 아주 서서히 반복했다. 비단의 오라기가 내뿜는 미세한 향이 나무의 숨과 만나며 종이를 감싸고 종이를 감싼 향이 코팅의 박자와 포개졌다. 박자가 맞아 들어가자 벽틀 아래에서 냄새 자물쇠의 촉이 다시 한 번 응답했다. 약홍은 바르지도 지우지도 않았다. 대신 벽장 깊숙한 틈으로 손을 넣어 같은 크기의 종이를 끌어내고 준비해 둔 또 다른 종이를 대신 눕혔다. 두 종이는 둘 다 빈 장부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한 장은 아침의 건조를 기억하고 한 장은 밤의 습도를 기억한다는 차이뿐이었다. 기억의 종류가 바뀌면 좌표의 성격이 달라진다. 좌표의 성격이 달라지면 다른 발자국이 오고 다른 발자국은 새로운 기록을 남긴다. 약홍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서랍을 닫았다. 닫는 동작이 끝나기도 전에 비단에서 솟던 얇은 김이 사라졌다. 김이 사라지면 냄새는 길이가 된다. 감숙의 황사주로에서는 무영과 전도가 층을 달리에 같은 시간을 맞추었다. 전도는 도박판의 구슬을 한 번 더 굴렸게 했다. 빈 속을 가진 모조 구슬 하나가 다른 구슬과 똑같이 움직였고 그 구슬이 멈춘 칸의 바닥 아래 얇은 금속판이 종이처럼 뒤로 밀렸다. 판 뒤에는 작은 봉함이 실처럼 매달려 있었다. 전도는 봉함을 건드리지 않았다. 봉함은 내일 밤의 빛을 받아야만 입을 연다. 오늘 밤은 자리만 바꾼다. 무영은 천장 석가래의 그림자 아래에서 숨을 고정하고 기둥의 절반을 덮은 그늘의 이동을 눈으로 읽었다. 그늘이 기둥의 절반을 넘길 때 구슬의 표면에서 잔향이 한 번만 솟았고 그 순간 아래층의 금속판이 다시 제자리로 닫혔다. 닫힘은 소리가 아니라 온도의 미세한 하강으로만 알 수 있었다. 온도가 떨어진 자리에서 길이는 고정된다. 고정된 길이 위에서는 발자국이 깊어진다. 내 도시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교환은 같은 성격을 가졌다. 장부들은 모두 비어 있었고 글자 대신 점과 선, 냄새의 순서, 빛의 각도, 물결의 호흡, 비단의 올 같은 것들만을 기억했다. 기억의 재배치는 칼끝보다 느렸으나 검보다 오래 남았다. 유령 장부는 실제했고 동시에 실제하지 않았다. 실제하는 쪽에서는 손에 잡히고 실제하지 않는 쪽에서는 냄새로만 존재했다. 실제의 표면에서 글자를 찾는 자는 실패했고 존재의 그림자에서 냄새를 찾는 자는 방향을 잃었다. 방향을 잃은 순간 발은 멈추고 멈춘 발 아래에서 길이가 늘어났다. 늘어난 길이는 오직 한 곳으로 올라간다. 천기각에서 서리는 등롱과 창사를 번갈아 조절하며 내 도시의 박자를 표로 옮겼다. 표는 여전히 문장을 거부했다. 점과 선이 빈 칸마다 새 좌표를 만들었다. 북경의 수로에서는 판과 판 사이에서 뒤집힌 냄새의 순서가 정확히 교환되었다는 표식이 올라왔고 낙양의 우물에서는 표지와 서랍이 같은 박자로 움직였다는 기록이 도착했다. 안위의 비단은 김을 거두며 밤의 습도를 종이에 남겼고 감숙의 도박판은 빈 속에 구슬을 손대지 않은 채 금속판의 온도만 떨어뜨렸다. 서로 다른 형태의 보고는 같은 성질을 보여주었다. 냄새의 순서가 바뀌고 길이가 고정되며 좌표의 기준점이 미세하게 이동했다. 이동의 총합은 장부의 온전함을 해치지 않았다. 오히려 바꿔진 기준점이 미래의 흔적을 더 선명하게 할 것이다. 청문은 그 미래의 흔적이 모여 흘러갈 골목의 폭을 미리 좁혔다. 위연은 상부상조라는 네 글자를 단 하루만 더 시장에 남기고 그 다음 날에는 완전히 거두기로 했다. 글자가 너무 오래 머물면 억양만 남고 억양이 늘어지면 길이가 뭉개진다. 뭉개진 길이는 발자국의 깊이를 흐리고 흐린 깊이는 냄새의 순서를 흐린다. 유령 장부가 정확하게 말을 하려면 길이와 억양이 같은 박자를 가져야 한다. 위연은 노점대의 자리 교체를 예고 없이 돌렸고 장사의 짐을 곧게 묶는 끈을 다른 색으로 바꾸게 했다. 끈의 색은 냄새를 바꾸지 않지만 끈을 만지는 손이 바뀌면
속도가 달라진다. 속도가 바뀌면 좌표의 무게가 이동한다. 오랑문은 돈의 흐름을 더 가늘게 만들었다. 전도는 운패 5을 다른 도시에서 동시에 흘리되 어느 곳에서도 손에 오래 머물게 하지 않았다. 손에서 손으로 옮겨 다니는 동안 운패의 금속숨은 빠르게 달아나지 않았다. 달아나지 않는 숨이 있는 물건은 반드시 냄새와 속도의 겹침을 남긴다. 그 겹침이 유령 장부의 여백 점을 더 진하게 했다. 전도는 돈을 빌려준 기록을 장부에 쓰지 않고 바닥에 긁힘으로 남겼다. 긁힘은 문장보다 오래 남고 오래 남는 흔적은 나중에라도 읽을 수 있다. 읽을 수 있는 흔적만이 팔린다. 정보문은 발자국의 패턴을 더 얕은 감각으로 새겼다. 진묵은 북경수로의 유리 앞에서 사람들의 걸음이 멈추는 순간들만 골라 냄새를 낮추었다. 낮춘 후각은 먼 향을 버리고 가까운 향만 남긴다. 가까운 향에는 습관이 붙는다. 습관의 길이는 숫자처럼 일정해서 장부의 점 사이에 쉽게 꿰어진다. 꿰어진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만나면 면이 된다. 오늘 교환된 장부는 내일 그 면을 다시 뒤집을 것이다. 뒤집힌 면은 전날의 표정을 숨기고 새로운 표정을 얇게 띄운다. 표정이 바뀌어도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길이가 변하지 않는 동안에만 유령 장부는 목소리를 갖는다. 자맹문은 교환의 길목을 지키되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다. 무영은 감숙 술집의 기둥 그림자만 읽고 낙양의 우물가에서는 폐문 수군거리는 소리만 골라 들었다. 소리의 높낮이는 냄새만큼이나 좌표가 분명했다. 술 냄새가 낮은 시간대에는 손의 속도가 빨랐고 우물의 물소리가 얕은 시간대에는 발의 깊이가 얕았다. 얕은 발에는 긴 이야기가 붙고 깊은 발에는 짧은 욕설이 붙는다. 이야기가 길 때는 장부를 열지 않고 욕설이 짧을 때는 장부를 닫지 않는다. 닫힘과 열림의 간격이 같아야 교환은 소문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동문은 향의 경계를 유지했다. 약홍은 안위 벽장에 남은 냄새가 사람의 채취와 섞일 때의 비율을 손가락의 간격으로만 기록했다. 간격은 글자보다 깊이가 있었다. 간격을 잃지 않으면 장치들은 끝까지 잠을 잤다. 잠든 장치는 소문을 만들지 않는다. 소문이 없는 곳에서만 값이 오른다. 값이 오르는 동안 교환된 장부는 끝내 잡히지 않는다. 잡히지 않는 것만이 기록의 무기다. 아명루는 네 곳의 박자를 종일 묶었다. 윤서는 표의 여백을 늘리고 줄이며 점과 선을 더하고 뺐다. 표에는 여전히 한 줄의 문장도 없었다. 문장을 부르면 길이가 줄어든다. 줄어든 길이는 냄새의 순서를 바꾸고 순서가 바뀌면 교환은 표정이 세어진다. 오늘 교환된 유령 장부들은 표정을 숨긴 채 냄새의 순서만 서로의 몸에 이식했다. 이식은 수술이 아니었다. 공기의 문장을 바꿔 적는 일이었고 그 문장은 빛을 만나야만 드러났다. 드러날 때에도 누구의 손도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손만이 긴 기록을 쥔다. 밤이 깊어지며 내 도시의 그림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길어졌다. 북경수로의 유리는 원래의 각도로 돌아갔고 낙양 우물의 서랍은 제자리에서 숨을 죽였다. 안위 벽장의 김은
완전히 꺼졌으며 감숙의 도박판 위 구슬은 처음과 다른 칸에서 멈추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남겨진 것은 바뀐 좌표와 뒤집힌 냄새의 순서뿐이었다. 두 조각의 변화가 내일 같은 빛을 만나면 말이 된다. 그 말은 한 번만 들리고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말만이 가격을 가진다. 천기각의 탁자 위에서 서리는 봉합 4개의 무게를 손으로 재고 창살의 각을 미세하게 조절했다. 길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냄새의 순서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장부의 여백은 더 단단해졌고 단단해진 여백은 등롱불심이 낮아질수록 깊이를 얻었다. 그녀는 표를 덮고 등롱의 심지를 한마디 낮췄다. 실내의 냄새가 제자리에 고정되었다. 서쪽 하늘의 색이 한 톤 낮아질 때 내 도시의 공기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박자를 맞추었다. 북경 암영루 지하 수로의 물결은 산색과 골 둘의 호흡을 회복했고 낙양 유수객자 우물가의 계단 아래 지늙은 인주태 한 방울을 어젯밤과 같은 속도로 받아들였다. 아니 금화상회 비단 창고 뒤편 벽장에서는 비단의 건조가 정오보다 얇은 숨으로 내려앉았고 감숙 황사주로의 기둥 그늘은 모래바람이 지나간 뒤에야 제 길이를 되찾았다. 길이와 냄새와 빛의 각이 맞아 들어가자 장치들은 눈을 감고 사람들의 발은 알지 못한 채 멈추었다. 멈춘 발 아래에서만 기록은 제 몸을 키운다. 이날 천기각에서 서리는 등롱의 불심을 한마디 낮추고 창살의 각을 반치 틀었다. 표 위의 점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선들은 제자리에서 숨을 골랐다. 그러다 딱 한 줄이 흔들렸다. 안휘로부터 올라온 봉함의 여백에서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반 호흡 길이만큼 길었다. 숫자로 적으면 아무 의미도 없을 미세한 차이였다. 그러나 길이는 숫자보다 먼저 왔고 여백은 답보다 오래 남는다. 흔들림은 말보다 먼저 손끝을 건드렸다. 서리는 탁자 눈금의 첫 칸과 둘째 칸 사이의 좁음을 확인한 뒤 셋째와 넷째 칸의 넓이를 다시 쟀다. 눈금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다. 흔들린 것은 보고의 길이 한 줄뿐이었다. 안휘의 벽장은 비단을 사랑한다. 비단은 냄새를 오래 붙잡는다. 오래 붙잡힌 냄새는 얇아지면서 길이가 된다. 길이가 된 향은 손을 타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약홍이 보낸 봉함의 여백에서 비단 올한 가닥이 보이지 않는 쪽으로 아주 미세하게 솟아 있었다. 비단의 세로올이 제 숨을 잇고 반 호흡 길이만큼 앞섰다는 뜻이었다. 습도 탓으로 돌리기에는 같은 시간대 북경과 낙양, 감숙이 고르게 박자를 맞추었다. 습도와 온도, 빛의 각을 모두 같은 문장으로 묶어 놓았는데 비단 올 하나가 먼저 반응했다면 손이 스쳐 지난 것이다. 손이 지나갔다면 속도가 남아야 한다. 속도가 남았다면 냄새의 순서가 어딘가 뒤집혔을 것이다. 서리는 흔들린 한 줄을 바로잡지 않았다. 바로잡는 순간 소문은 방향을 바꾼다. 방향을 바꾼 소문은 길이를 잃고 길이를 잃은 기록은 값을 잃는다. 그녀는 반대로 그 흔들림을 얇게 키워보기로 했다. 키운다는 말은 과장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변수를 다른 곳으로 옮겨 붙이겠다는 뜻이었다.
창살을 반뼘 내리고 등롱의 심지를 한치 올려 공기의 층을 바꾸자 표의 선이 한 칸 뒤로 물러났다. 여백은 그대로 두고 길이만 조금 늦췄다. 늦춘 길이 위에서 냄새는 더 천천히 말을 한다. 천천히 말하는 냄새만이 발자국의 습관을 드러낸다. 아니 벽장 안 비단을 식히던 물김이 이미 사라진 시간대였다. 약홍은 벽틀 모서리에 바른 약이 냄새를 덮지 않고 오래 남도록 손가락 간격으로 비율을 다시 조정했다. 그가 알지 못한 사이 벽틀 깊숙한 곳에서 얇은 판 하나가 숨을 바꾸었다. 판의 뒤에서 누군가가 손을 뻗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바깥의 억양이 살짝 기울었기 때문이다. 위연히 하루 더 남겨두었던 상부상조라는 네 글자가 시장의 골목에서 제 목소리를 낮췄고 장사의 짐을 묶는 끈의 색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새 끈을 잡는 손의 속도는 어제와 달랐다. 손의 속도가 바뀌면 좌표의 무게가 옮겨간다. 무게가 옮겨가면 숨어있던 판도 미세하게 호흡을 고친다. 호흡을 고친 판이 향해 순서를 다시 잡자 벽장 안 비단에 새로 오른 늦은 박자로 제 숨을 되찾았다. 하지만 흔들림의 첫 자국은 이미 천기각의 여백에 남았다. 낙양에서는 진흙이 주는 대답이 평소보다 반 호흡 길게 늦었다. 초연은 우물가 아래 칸의 표면에서 마른 석회의 숨이 지리늘게 단내와 겹치는 지점이 어젯밤보다 뒤로 밀렸음을 손등으로 읽었다. 인주태 한 방울이 점으로 앉는 순간 얇은 반사막이 울리고 그 울림이 나무틀 안쪽으로 번져 핀 하나가 제자리를 조금 늦게 떠났다. 늦다는 말은 허술하다는 뜻이 아니라 길이의 방향이 약간 바뀌었다는 뜻이다. 위에서 온 흔들림이 여기까지 전염되었다면 교환의 박자가 어긋날 수 있었다. 초연은 창호의 그늘을 우물벽에 조금 더 얹어 그림자의 높이를 낮추었다. 그늘의 높이가 낮아지자 석회숨이 진흙의 단내와 다시 같은 자리에서 만났다. 만난 자리에서 나무틀은 소리 없이 비워졌다가 준비된 빈 장부 하나를 받아들였다. 교환은 예정대로 끝났다. 다만 장부가 기억한 박자는 어젯밤보다 반 호흡 길었다. 길어진 박자는 내일의 발을 더 천천히 만들 것이다. 천천히 움직이는 발에서만 냄새는 오래 남는다. 감숙의 술집에서는 전도가 구슬 23개를 평소보다 한 번 더 굴렸다. 빈 속을 가진 모조 구슬은 다른 구슬과 똑같은 무게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구슬의 표면에 붙은 모래가 단 하나 알, 이전 밤보다 오래 버텼다. 모래 한 알은 길이가 아니지만 오래 버틴다면 길이가 된다. 오래 버틴다는 말은 손의 온도와 속도가 엇갈렸다는 뜻이다. 전도는 돈을 받는 속도를 반치 늦추고 주머니 도박판의 규칙을 아무 말 없이 한 번 바꾸었다. 규칙이 바뀌면 혀가 먼저 길어진다. 길어진 혀에서 이름이 나온다. 이름은 너무 빨리 나온다. 빨리 나온 이름은 장부에 적히지 않는다. 적히지 않은 이름은 더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이름만이 언젠가 무게를 가진다. 북경수로에서는 윤서가 유리의 각을 시간표대로 낮추었다 올렸다. 물결의 호흡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돌벽의 얕은 판 뒤에 눕혀둔 종이 한 장이
반 바퀴의 절반만큼 더 쉬었다. 쉬었다는 말은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뜻이다.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시간이 늘었다면 바깥의 길이가 안쪽에서 반사되었다는 뜻이다. 길이는 늘어났다 줄어드는 동안 사람의 발을 잠깐 멈추게 한다. 멈춘 발 아래에서만 냄새는 대화를 시작한다. 윤서는 그 대화의 끝을 보지 않았다. 그는 유리 뒷면의 점 4개 간격만 확인하고 표를 접었다. 접힌 표는 말이 없었다. 말이 없어서 오래 남았다. 흔들린 한 줄의 시작은 안위에서, 그 여우는 낙양에서, 그 그림자는 감숙에서, 그 반사는 북경에서 보였다. 서로 다른 도시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전달된 미세한 어긋남이 같은 문장을 만들었다. 반 호흡 길이의 지연, 새로울 하나의 선행, 모래 한 알의 버팀, 종이 한 장의 쉼. 네 조각의 다른 얼굴이 하나의 길이를 가리켰다. 길이가 가리킨 곳은 천기각의 표 가운데였다. 서리는 표지의 오른쪽 옆의 가장자리에 흑연점 하나를 보탰다. 그 점은 흔들린 한 줄이 지나간 자리였다. 점은 작았지만 좌표였다. 좌표는 방향을 부른다. 서리는 바로 손을 대지 않았다. 손이 앞서면 길이는 뒤로 물러난다. 대신 그녀는 흔들린 한 줄의 얇은 가짜 매듭을 얹기로 했다. 얹는다는 말은 새로 묶겠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있는 흔들림의 곁에 더 얇은 길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다. 얇은 길 위에서는 발이 더 빨리 움직인다. 빨리 움직이는 발은 언제나 자신의 속도를 잊는다. 속도를 잊은 발이 남기는 냄새는 길이가 일정치 못하다. 일정치 못한 냄새는 금방 들키고 들키는 냄새는 장치의 입구를 알려준다. 가짜 매듭의 준비는 간단했다. 장부의 속장을 한 장 더 비워두고 모서리 내 귀퉁이의 흑연점 가운데 한 점만 아주 미세하게 눌러 깊이를 바꾸었다. 깊이가 다르면 빛을 받는 각이 달라지고 각이 다르면 냄새가 붙는 속도가 달라진다. 달라진 속도는 조급한 손을 먼저 부른다. 조급한 손은 흔들린 한 줄을 따라온다. 그 손이 닿는 순간 비단 오른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반 호흡 길이 앞서고 진흙의 반사막은 같은 지연을 되풀이하고 구슬 표면의 모래 한 알은 같은 장소에서 버틸 것이다. 세 곳에서 반복되는 작은 실수가 서로를 확인해 주는 동안 북경 수로의 얇은 판은 안쪽으로 반마디 물러서며 맴새의 순서를 반대로 돌려놓는다. 반대로 돈 순서는 소리 대신 온도의 하강만 남긴다. 하강의 길이만 읽을 줄 아는 자는 그곳이 입구인지 출구인지 구별하지 못한다. 구별하지 못한 발은 같은 자리에서 한 번 더 멈춘다. 멈춤이 2번 반복될 때만 바늘의 자리는 보인다. 안위의 벽장에서 약홍은 비단의 세로를 다시 눌러보았다. 이번엔 올이 앞서지 않았다. 대신 모서리 안쪽에서 아주 얕은 기름막이 느리게 움직였다. 기름막은 약홍이 바른 것이 아니었다. 벽장 안쪽에서 오래전에 발라둔 코팅이 다른 방향으로 숨을 고치는 소리였다. 숨을 고친다는 말은 장치가 제 몸의 방위를 잠깐 뒤집는다는 뜻이다. 약홍은 그 움직임을 손끝으로만 확인하고 물러났다. 물러나야 길이가 보인다. 길이가 보이면 여백은 스스로 말을 한다.
여백이 말을 하면 장치는 다시 잠든다. 낙양에서는 초연이 우물가 아래 칸에서 교환을 마친 뒤 인주태가 남긴 작은 얼룩의 테두리가 어젯밤보다 넓다는 사실을 보았다. 넓다는 말은 급해졌다는 뜻이다. 급한 손은 꼭 자국을 남긴다. 자국은 쓰지 않아도 읽힌다. 초연은 테두리를 의도적으로 한 번 더 넓게 만들어 급한 손이 자신이 남긴 흔적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끔 길을 달리 잡아주었다. 길을 달리 잡아주면 사람은 안심한다. 안심한 발은 깊이 들어오고 깊이 들어온 발 아래에서 냄새는 오래 눕는다. 감숙의 술집에서 전도는 구슬을 굴리는 횟수를 줄였다. 규칙은 다시 바뀌었다. 규칙이 바뀌면 혀가 짧아진다. 혀가 짧아지면 이름은 뒤로 물러난다. 이름이 물러난 자리에서 돈은 더 오래 머문다. 오래 머무는 돈은 금속의 숨을 더 오래 남긴다. 금속의 숨이 오래 남을수록 바닥의 긁힘은 진해진다. 진해진 긁힘은 내일도 읽힌다. 북경수로에서 윤서는 유리의 각을 낮추고 올리는 일을 그저 반복했다. 반복은 지루하지만 지루함 속에서만 길이는 일정해진다. 일정해진 길이 위에 놓인 얇은 판은 제 스스로 반 마디 숨을 더 쉬고 그 숨 사이로 종이 한 장이 드나든다. 드나든 종이는 아무 글자도 얻지 못했다. 다만 냄새의 순서만 몸에 새겼다. 순서는 숫자가 아니므로 빼앗겨도 줄어들지 않는다. 줄어들지 않는 것만이 오래 팔린다. 흔들린 한 줄의 경로를 여백이 기억했다. 서리는 표의 여백 왼쪽 아래에 짧은 선을 하나 더 그었다. 선의 끝은 닿지 않았다. 닿지 않은 끝은 방향을 보존한다. 보존된 방향은 내일 같은 빛에서 같은 속도로 되살아난다. 그녀는 봉합 4개를 무게 순서로 다시 쌓고 가장 위에 안위의 봉함을 올렸다. 봉함의 무게는 어젯밤과 같았다. 같다는 말은 안심이 아니라 경계였다. 무게가 같을 때 사람은 손을 더 깊이 넣는다. 더 깊이 들어온 손에서만 바늘은 정확히 자리를 찾는다. 창살 바깥의 채광이 한치 낮아졌다. 북문 초소의 잉크 냄새가 멀리서 한 번 스쳤다가 사라졌다. 서문 도박판의 낮은 웃음이 짧게 올라왔다 내려앉았다. 방 안의 호흡은 등롱과 표와 봉함과 유리병이 만들었다. 서리는 냉소심결을 한 번 더 낮췄다. 감정은 뒤로 밀리고 감각만 앞으로 당겨졌다. 손끝의 온기가 사라지자 유리병 표면의 얇은 안개가 걷혔다. 안개가 걷히자 표 위의 점들이 같은 간격으로 다시 서 있었다. 한 줄만 이전보다 더 길었다. 길어진 한 줄은 가짜 매듭의 자리였다. 그 자리에 바늘이 선다. 그녀는 바늘을 꺼내 검지와 엄지 사이에 가볍게 세웠다. 등롱불심을 한 마디 낮추자 방의 냄새가 제자리로 고정되었다. 서쪽 빛이 한 톤 내려앉자 천기각의 공기가 고르게 가라앉았다. 창살의 각을 반치 틀고 등롱의 심지를 한 마디 낮추니 억새향이 둥근 원을 그렸다가 등잔기름의 얇은 막 위로 잠겼다. 탁자 위표에서는 내 도시에서 올라온 점과 선이 서로 다른 속도로 숨을 고르며 자리를 잡았다. 북경의 물결은 산색과 골둘의 호흡을 되찾았고 낙양의 진흙은
인주태 한 방울을 전날과 같은 빠르기로 받아들였다. 안위의 비단은 낮보다 더 얇은 건조를 토했고 감숙의 모래바람은 술집 기둥의 그늘을 원래 길이로 돌려놓았다. 길이와 냄새와 빛의 높이가 맞아떨어지는 순간 서리는 봉함의 무게를 손바닥으로 재고 여백을 한 칸 비웠다. 비워둔 한 칸이 오늘 묶일 첫 매듭의 자리였다. 흔들린 한 줄의 자국은 아직 표의 왼쪽 아래에 얇게 남아 있었다. 안위에서 비단의 세로오리 반 호흡 길이 먼저 숨을 쉬고 낙양에서 지늘개 반사막이 반 호흡 늦게 울렸으며 감숙에서 구슬 표면의 모래 한 알이 전날보다 오래 버틸 때 생긴 미세한 어긋남이었다. 어긋남은 오류가 아니라 방향이었다. 방향은 손보다 먼저 냄새를 불렀다. 스서리는 가짜 매듭의 얇은 길을 그 흔들림 곁에 덧대어 두고 내 도시의 움직임을 같은 박자로 당겼다. 당긴다는 말은 다그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 다른 층의 호흡을 같은 문장으로 묶는 뜻이었다. 북경에서 윤서는 유리의 각을 낮추고 올리는 일을 시간표대로만 반복했다. 오늘은 표에 없는 한 칸이 더 있었다. 유리 뒤편 돌벽의 얕은 판과 판 사이에 나편 유리를 한 장 더 세워 공기의 흐름을 반 마디 꺾었다. 꺾인 흐름 위로 비어있는 종이 한 장이 속면을 바깥으로 드러낸 채 미끄러졌다. 모서리 내 귀퉁이의 흑연점은 기하를 잃지 않았고 중심축은 남동으로 반치 틀어 있었다. 종이는 글자를 거부했고 냄새만 오래 붙잡았다. 그 냄새는 유곽 장부의 코팅 향보다 반음 낮은 오래된 수지의 숨을 몇 방울 섞고 있었다. 사천 쪽에서 오래 쓰는 석류칠과 비슷한 숨이었다. 윤서는 판을 완전히 열지 않았다. 열린 입구는 소문을 만들고 소문은 길이를 망가뜨린다. 판이 반마디 뒤로 물러선 틈에 종이 한 장이 들어오고 다른 한 장이 나갔다. 들어온 종이는 북경의 오늘을 기억하고 나간 종이는 내일 다른 곳에 빛에서 말을 배울 것이다. 낙양에서는 초연이 우물가 아래 칸의 진흙을 손등으로 눌러 물의 냄새와 석회의 숨이 만나는 자리를 재고 있었다. 인주태 한 방울이 낙하하는 속도는 어젯밤과 같았지만 반사막의 울림이 미세하게 늘어졌다. 전날 흔들린 한 줄이 남긴 그림자가 아직 표면에 붙어 있었다. 초연은 창호의 그늘을 우물벽에 더 얹어 그림자의 높이를 낮췄다. 낮아진 높이에서 석회숨이 진흙의 단내와 다시 정확한 지점에서 맞물렸고 그 맞물림이 오자 나무 틀의 좁은 서랍은 소리 없이 밀려 나왔다. 비단 표지가 덮인 빈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고 같은 크기의 다른 장부가 안쪽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교환은 끝났다. 끝난 자리에는 얇은 냄새의 테두리만 남았다. 테두리는 급한 손을 부르고 급한 손은 언제나 자신의 속도를 잇는다. 잊은 속도는 곧 이름의 그림자가 된다. 안위에서는 약홍이 벽장 속 냄새의 층을 살피고 있었다. 비단의 오라기가 내뿜는 미세한 향이 나무의 숨과 퍼지듯 맞붙는 사이 벽틀 모서리의 냄새. 자물쇠 촉이 한 번 더 아주 얕게 반응했다. 약홍은 약을 바르지도 지우지도 않았다. 대신 손가락의 간격으로 습도를 올리고 내리며 향의 질서를 유지했다. 질서가 유지되자 얇은 판은
다시 안쪽으로 한치 미끄러졌다. 판 뒤에 눕혀둔 종이의 모서리에 미세한 광택이 번졌다. 석류칠과 같은 숨이 유곽 장부 코팅 향과 다른 각에서 얇게 겹쳤다. 겹친 자리에는 사람의 채취가 아주 얇게 묻어 있었다. 향에 쇠물 비린내가 섞이지 않았다. 칼을 대지 않은 손이었다. 칼을 믿지 않는 손은 오래 기다리는 법을 알고 오래 기다리는 손은 장치의 문장을 먼저 읽는다. 약홍은 그 손이 남긴 박자를 냄새의 길이로만 받아 적었다. 감숙에서는 전도와 무영이 층을 달리에 같은 시간을 맞추었다. 전도는 주머니 도박판에 구슬 23개 중 빈속을 가진 모조 하나가 다른 구슬보다 반 호흡 늦게 멈추도록 규칙을 조금 바꾸었다. 늦게 멈추는 구슬은 사람의 혀를 짧게 만들고 혀가 짧아지면 이름은 뒤로 물러난다. 이름이 물러난 자리에서 도는 오래 머문다. 오래 머무는 도는 금속의 차가운 숨을 더 오래 남긴다. 무영은 기둥의 그늘을 읽으며 천장 석가래에서 떨어지는 먼지의 낙하 속도를 맞추었다. 그늘이 기둥의 절반을 덮는 순간 구슬 표면의 얇은 수지가 소녀를 받아 한 번만 반응했고 아래 칸의 금속판이 종이처럼 뒤로 미끄러졌다. 판 뒤에서 길이 한 올이 나왔다. 길이는 머리카락 굵기였고 끝에는 아주 작은 나편이 매달려 있었다. 나편에는 잉크가 아니라 냄새가 묻어 있었다. 유곽 장부의 코팅 향이 아니라 북경 수로에서 윤서가 맡았던 그 반음 낮은 숨. 사천 쪽의 오래된 수지와 비슷한 숨이었다. 내 도시에서 각각 모인 냄새의 조각이 같은 음을 가리켰다. 유리 뒤판에서, 우물 아래 서랍에서, 벽장 틈과 도박판 밑에서 모두 반음 낮은 숨이 나타났다. 반음은 사람의 출처를 말해주지 않는다. 다만 습관을 보여준다. 습관은 속도를 만든다. 속도는 좌표가 된다. 좌표는 결국 길이가 된다. 서리는 표의 여백 한 칸에 네 점을 이었다.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은 각 도시가 보낸 박자 그대로였고 네 개의 간격을 연결하자 하나의 고리가 생겼다. 고리는 매듭이 될 자리를 스스로 지정했다. 지정된 자리는 북경도, 낙양도, 안휘도, 감숙도 아니었다. 내 길이의 정확한 중첩이 이루어지는 사방의 소문이 서로를 보지 못한 채 스쳐가는 곳. 낙양과 안휘의 강줄기가 상단들의 바퀴를 바꾸는 삼거리, 상인들이 짐끈을 고치느라 손의 속도가 잠깐 느려지는 좁은 돌다리의 가운데였다. 매듭은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천기각에서 내려간 지시는 모듈로만 쓰였다. 넓은 장터에 올라가지 말고 돌다리 가운데만 지나가며 짐끈을 고칠 때는 새 끈을 쓰지 말고 오래된 끈을 한 번만 더 묶을 것. 묶는 손의 속도는 평소보다 반 호흡 늦출 것. 지나가는 수레는 오른쪽 바퀴만 진흙을 한 번 더 밟을 것. 바퀴가 남긴 진흙 자국의 길이는 어젯밤과 같은 간격으로 사라질 것. 장부는 열지 말 것. 대신 빈 장부 표지만 돌다리 아래 석재홈에 얹을 것. 표지를 얹는 손은 장갑을 끼지 말 것. 장갑을 낀 손은 채취를 숨기고 숨은 채취는 매듭을 피곤하게 만든다. 청문은 내 글자를 더 이상 시장에 남겨두지 않았다.
상부상조라는 말은 어제를 충분히 썼다. 위원은 그 대신 다른 억양을 골랐다. 짐꾼들이 서로에게 건네는 짧은 구호의 길이를 조금 줄이고 값을 치를 때 숫자를 2번 반복하지 않고 한 번만 말하게 했다다. 억양의 길이가 줄어들면 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혀가 빨라지면 발의 속도는 조금 늦어진다. 늦어진 발 아래의 냄새는 오래 눕는다. 오래 눕는 냄새만이 매듭의 몸이 된다. 오랑무는 운패 5을 삼거리로 흘리되 어느 손에도 오래 머물게 하지 않았다. 전도는 돈을 받는 속도를 반치 늦추고 돌다리를 건너는 이들에게 게임판을 한 번만 더 돌리게 했다. 한 번 더 도는 동안 구슬 하나가 늘 늦게 멈추고 그 늦음이 뒤따르는 발자국의 깊이를 얕게 만들었다. 얕은 발자국은 오래 남는다. 오래 남는 자국은 내일도 읽힌다. 그 읽힘이 매듭의 끝을 묶는다. 정보문은 북경에서, 낙양에서, 감숙에서 멈추는 발의 지점을 따로따로 기록했다. 진묵의 사람들은 유리 앞에 물결이 고르게 호흡할 때만 냄새를 낮추었고 우물 아래 반사막이 울린 직후에만 표면의 온도를 쟀다. 도박판 및 금속판의 하강은 소리를 남기지 않았지만 금속의 숨이 떨어지는 속도는 손등으로 재어도 읽을 수 있었다다. 3가지의 다른 하강이 같은 길이를 가질 때 그 길이는 돌다리의 가운데서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멈춘 발은 언제나 이유를 모른다. 이유를 모르는 발 아래에서 매듭은 묶인다. 잠행무는 매듭의 테두리를 지켰다. 무영은 돌다리 난간의 그림자를 따라 반마디만 움직였다. 반마디의 움직임은 시선을 부르지 않는다. 그늘이 난간을 반으로 나눌 때 짐꾼 하나가 끈을 다시 묶으려 허리를 굽혔다. 굽힌 허리 위로 향이 얇게 올랐다. 유곽 장부의 코팅 향보다 반음 낮은 오래된 수지의 숨. 짐꾼의 맨손 등마디에는 장갑의 흔적이 없었다. 장갑을 끼지 않는 손이 냄새를 숨길 수 없듯 냄새를 숨기지 않은 손은 자신의 속도를 숨기지 못한다. 속도는 반호흡 먼저 움직였다가 반호흡 늦게 멈췄다. 안위에서 앞서고 낙양에서 늦던 그 호흡이었다. 북경에서 내려온 빈종이는 돌다리 아래 석재홈에 얹혔다. 종이는 글자를 거부했고 냄새만 품었다. 짐꾼의 손이 종이에 닿자 반음 낮은 숨이 종이의 오를 타고 가늘게 스몄다. 종이는 바로 거두지 않았다. 바람이 한 번 지나가고 물결이 둔하게 부딪히고 바퀴 한 짝이 진흙을 한 번 더 밟을 때까지 기다렸다. 기다림은 기록의 절반이었다. 절반이 채워지자 종이는 천천히 접혀 봉함으로 들어갔다. 봉함에는 아무 표식도 달리지 않았다. 표식이 없는 것이 오늘의 표식이었다. 동시에 감숙의 도박판 아래에서 나편에 묻어나온 낮은 숨이 작은 병에 모였다. 병에는 글자가 없었고 색도 없었다. 다만 같은 시간대 북경 수로에서 그 숨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곳의 같은 숨이 서로를 모른 채 겹쳤다. 겹침이 2번 반복되자 좌표는 숫자 없이 말이 되었다. 말이 된 좌표는 칼 없이 움직였다. 칼이 움직이지 않는 동안 기록은 닫히지 않는다. 밤이 깊어질 즈음 내 도시의 움직임은 제자리를 찾았다.
유리는 첫 각도로 돌아갔고 우물 아래 서랍은 숨을 죽였다. 벽장 틈의 얇은 판은 안쪽으로 사라졌고 도박판 및 금속판은 문장처럼 닫혔다. 남은 것은 봉함 하나와 작은 병 하나, 그리고 돌다리 가운데를 지나간 반호흡 앞선 숨의 길이었다. 길이는 글자가 아니었지만 장부의 여백에서는 숫자보다 오래 남았다. 여백에 네 점을 잇던 선이 한가운데서 서로를 당겨 작은 원을 만들었다. 원의 중심이 오늘 묶인 매듭이었다. 서리는 봉함과 병을 탁자의 가운데에 두고 표의 여백에 짧은 선 하나를 그었다. 선은 닿지 않았다. 닿지 않은 선이 오늘 묶인 매듭의 끈을 팽팽하게 유지해 준다. 봉함을 열지는 않았다. 열지 않는 동안 냄새는 제자리에서 길이를 늘리고 늘어난 길이는 내일 같은 빛에서 같은 박자로 다시 살아난다. 작은 병을 빗장 옆 서랍에 옮겨 눕히고 손바닥으로 문틀의 온도를 재었다. 온도는 균일했다. 균일한 온도에서만 매듭은 풀리지 않는다. 창살 너머로 북문 초소의 잉크 냄새가 한 번 스쳐 지나갔다. 서문 도박판의 낮은 웃음은 금세 꺼졌다. 방 안의 호흡은 등롱과 표와 봉함과 병이 만들었다. 표 위의 네 점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서로 다른 도시에서 올라온 길이가 같은 중심으로 모여 제 몸을 묶었다. 실의 첫 매듭이 자리를 잡았다. 서리는 등롱불심을 낮추고 봉함을 덮었다. 내 도시에 깔린 반음 낮은 숨이 내 실에 남겨둔 동정에 쓴 차와 기록의 시간. 빈 두루마리의 결과 같은 박자로 맞물렸다. 스서리는 장부와 백자잔, 사기 차통, 아직 뒤집지 않은 두루마리를 품에 안고 내 실로 옮겨 앉았다. 창살의 각을 반치 틀어 공기를 고정하자. 가장 어색한 하나에서 시작된 해독을 이제 제 순서대로 열어도 된다는 확신이 조용히 자리 잡았다. 지도 한가운데 남은 공배, 그 지점에서 모습을 드러낼 이는 누구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하오문, 진실의 기록자, 루주의 서막, 제오부 180초의 쓴맛, 루주의 시험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